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박지원 전 원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 대 조국 대표의 2차전 아닌가. 사실 조국 혁신당의 초반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비상등이 켜진 걸 겁니다. 이제는 더불어 물방 구호를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견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박지원 전 원장의 이 논란거리 발언이 터졌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하고 저 조국혁신당하고 거의 정세 인식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요. 정식 당원은 안 되고 명예당원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명예당원 좋습니다. 폭넓게 봐야 돼요. 폭넓게. 그런다고 민주당에서 제 공천 어제 공천장 받았는데 취소하겠어요? 저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박지원 전 대표 우리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원 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의 뭘 한다고요?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마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설마 박지원 전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장차장 덕담 차원인데 정중히 사과했고 조금 전 보니까 엄중 경고 조치도 민주당이 내렸고 이재명 대표가 또 직접 얘기한 것도 있네. 꽤 생각보다 논란이 커졌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 바람에 가장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정당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서 얼마만큼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연합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1차 과제일 텐데. 예, 더불어민주연합이죠. 예,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덕담이라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의 명예당원 역할을 수락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해당 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명우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들끓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말만 따라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으로 온 해당 행위인데 꽤 세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참작해서 이걸 끝내기로 했다. 근데 만약입니다 이건. 지금처럼 마치 조국 혁신당의 초반 상승세 혹은 민주당과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치, 뭐 수치까지 제가 여론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초반 상승세가 없었다면 뭐 명예당원을 하든 뭐 이런 발언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민감하다는 반증입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 뭐 말은 뭐 탄핵이라고 안 하지만 쭉 얘기했던 뭐 끌어내려야 한다는 동 뭐 이런 것들은 결국 탄핵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경쟁하는 것도 결국 조국 혁신당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는 곳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지지자들이 빵을 주고 선물하고 그러면 본인이 뭐 몰빵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를 봐도 뭐 어찌 보면 그냥 덕담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엄중 경고라는 저런 조치 이게 이제 과민 반응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조국 혁신당을 의식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아마 저런 현상이 심화될 거예요. 4년 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열린민주당이 있었거든요. 그때 열린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더불어민주당이 하지 않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찬 당시 대표가 뭐 참칭 정당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해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제를 이미 이재명 대표가 몰빵론으로 시작을 했고 아마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욱더 그 견제는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의 현재의 지지율이
아마 정점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박지원 전 원장과의 원래 사이가 공개적으로도 별로 좋아진 않았었는데 일단은 어제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상당히 비판수를 높였다가 오늘 뭐 잘하셨다라는 표현도 SNS에 썼네요. 사실 박지원 전 원장 거를 두고 뭔가 그 민주당에서 내부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1차전 신경전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구 지역에 제가 놀랐던 게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은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국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네.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랴부랴 어제 조국 대표가 나 대구 경북 지역 갔을 때 일반 시민들의 말을 인용한 정도의 취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조국 대표도 오늘 뭐 새로운 또 단어를 하나 내놨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그 민주당이 이제 조국 혁신당 상승세 몰빵론 얘기가 나오니까 이른바 조국 대표의 비패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취향에 맞게 선택해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쪽이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조금 더 느긋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으로 어느 정도 표가 가는 것은 양해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회동이 그것을 상징을 한 거거든요.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 혁신당보다 표가 더 적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에 가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도 10번 이후로는 당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10번 안쪽으로도 다른 당, 새진보연합이나 민중당, 진보당 이쪽에 이제 후보들이 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많이 나올수록 좋은데 굳이 우리가 민주연합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는 또 그런 말을 했다가 괜히 또 어떤 집중적인 견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표시를 하는 대로 그냥 찍으시라라고 하는 취향대로 하시라라고 하는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이 정도로 이제 조절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조국 대표가 이건 저 여론에 대한 왜곡이라서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대구에 있는데 본인한테 다가와서 윤석열 정부 너무 싫다. 근데 민주당 못 찍겠다는 시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보수 성향의 시민이 아닙니다. 대구 시민이라고 해서 다 보수 성향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시민이라면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 국민의힘 성향의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민들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마치 본인이 뭐 중도층의 표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출발점이 대구는 보수다라고 하는 그 지역주의적인 인식 체계 그 자체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